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1월 20일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어제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 텐트럼 발작 현상이 일어났죠. 네, 우리가 예상치 않던 또 실제 예상을 했는데 설마 나올까 했던 테이퍼 텐트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장이 반영이 됐는데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기업 실적이 마지막 피니시 브로를 때리네요. 네, 긴축 정책에 그다음에 주식의 한 70%의 방향성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 실적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 넷플릭스가 실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관 산업인 뭐 디즈니까지 결국 성장주들이 얻어맞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워낙 시장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주말 아침에 나름대로 가볍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S&P 500 지수를 하나 봅시다. 나스닥은 다 빠졌을 것 같은데, 4,800에서 지금은 4,397까지 딱 10% 정도, 10%가 빠졌죠. 그렇죠? 네, 10%가 빠졌는데, 보통 이 10% 정도 빠지면은, 좀 단기적으로 약세장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 빠진 게 최근에 보면은 좀 자주 나타나요. 그렇죠? 네, 우리 코로나 때도 나타나고 얘도 한 6% 정도 빠지고 여기도 보면 한 10% 정도 빠지고 그래서 10% 빠지는 것들은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다. 자주 있었던 일이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발생 빈도가 낮은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전부 경기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상승의 어떤 힘들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는데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즉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확률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그 사실이 과거하고는 다른 좀 모습이죠. 제가 어제도 그 아침 방송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체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은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 코로나가 구체적으로 위코로나로 나가지 않는 상태, 어중간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쩔 수 없는 정책의 선택, 그 다음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의 하락,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이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면들이 과거하고 다르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반등의 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과거의 모습 또 향후의 전망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게 큰 문제인데 일단은 모든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긴축하겠다, 뭐 4번까지 하겠다, 50bp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실적 문제까지도 이제 한 방 얻어맞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상태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 3대 지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으로서 약간 한 번 돌다가 다 이렇게 빠지네요. 그렇죠? 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약세장에 들어왔다. 전일 미국 시장 한번 간단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했으며 지수는 대표 지수인 S&P 500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오늘 아침 끝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7%로 급락한 13,768, S&P도 1.9% 내렸죠. 이로써 나스닥 지수는 지난 7일 동안 7.6% 하락해 지난 11월 고점 대비 14% 손실을 나스닥을 봤죠. S&P 500은 제가 10% 정도, 거의 8% 이상 추락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오는 25일에 이제 마지막 FOMC 첫 번째 올해 첫 번째 미국 중앙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정례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긴축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다시 부각됐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 FOMC가 이번 회의 때 이미 생각보다 더 빠른 긴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강도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약세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시장에 반영되는 그리고 반영되는 강도가 지속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약세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9%까지 솟아올랐죠. 그러다 다시 1.7%대로 좀 하락을 했는데 금리 또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따른 가격 재조정,
비용 압박을 높이는 인플레이션, 여기다가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식 이용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즉 가격이 향후에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급락은 그 트리거가 된 것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에서 나타났는데 넷플릭스가 지난 4분기 가입자 증가세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날 21.8%는 폭락을 했습니다. 경쟁자인 디즈니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6.9%나 내려앉았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도 5.3%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6%, 메타 플랫폼 마이너스 4.2% 떨어져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특히 심하게 나타난 미국 장세였습니다. 나스닥 하락세는 국채 수익 상승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신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차입해서 메꾸는 기술주의 특성상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고전적인 그러한 작동 원리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과거에는 은행에서 돈을 차비왔지만 지금은 이자를 하나도 주지 않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자기의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하면 쿠폰이 제로입니다. 예, 옛날에 4, 5%씩 줬는데 지금 제로예요. 이래도 서로 사가겠다고 난리인데 과연 이런 논리가 맞는 거냐? 그렇죠? 제가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기술주들의 사업 확대 수준에 관련이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실적이나 채권 수익률 같은 펀더멘털보다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두려움, 그렇죠? 심리적 요인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 2년에 걸쳐서 몇 차례 금리 인상이 결국 경제 회복에 양영향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금리 인상이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이 반영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죠. 이것들이 지난 한 주에 미국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먼저 얻어맞고 일주일 내내 하락한 걸 처음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8% 하락해서 162.41달러 빠졌네요. 끝났네요. 애플은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죠. 화이자도 2.33% 하락해서 52.79달러의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네, 우리의 그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900달러를 1000달러를 깨고 못 올라오는 상황이네요. 943.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5.16%는 하락했네요. 리비아는 0.78%. 그동안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리비아는 추가로 큰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루시드는 보합에 끝났습니다. 네, 벤타포스의 성진 로블록스는 마이너스 8.57% 하락했네요. 68.93달러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페이스북 메타는 마이너스 4.23% 하락해서 303.17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72% 하락해서 3,43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4,1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3,400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얼마나 빠진 것이 한 30% 넘는 지수 하락들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만큼 IT 쪽에 하락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봅시다. 마이너스 3.21% 하락해서 233.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AMD도 2.53% 하락해서 118.8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 한번 봅시다. 네, 주가가 상승 트레를 타고 가다가 TSMC도 비메모리도 두들겨 맞는 그런 모든 게 다 악재이다. IT 관련된 것들은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악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금석 앞에 그 플래그십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69% 하락하면서 81.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한번 봅시다. 근데 어제 비트코인은 속된 표현으로 폭락 작살이 났네요. 마이너스 9.95% 하락해서 36,662달러, 드디어 4만 달러가 무너졌네요. 네, 비트코인 쪽에서 큰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다 악재인 상황은 굉장히 그 관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죠. 네, 증폭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192.59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WTI도 뭐 큰 움직임은 없었죠. 85.43달러. 미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WTI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한번 봅시다. 30년짜리 2.07, 10년짜리가 1.9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죠. 1.76. 오히려 1.8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년짜리는 다시 1%로 금리는 실세금리,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찾는데 기준금리인 페드의 정책금리가 지금 올린다는 그 가정이 시장에서 아직도 공포로 남아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지난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 공장에서 오창 공장에서 불이 났죠. 네, 굉장히 요즘 또 아파트도 무너지고 우리 또 주력인 2차 전지의 공장이 또 불이 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공장 불은 양수 면에서 다 공과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NF라든지 다음에 포스코 신소재 같이 양극재를 만든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죠. 네, 그렇지만 에코프로 BM을 많이 들고 있는 우리 주린이들은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창에 구공장하고 신공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업 탐방을 갔을 때 구공장과 신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공장에 불이 났을 때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공장에 불이 났다면 생산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사다마라고 아주 잘 나가는 에코프로 BM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화재 보험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드러났더라고요. 공장은 다시 지을 수 있는데 생산된 물량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이런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신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또한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잘못 걸리면 죽는다가 1번 키워드인 것 같아요. 기업 실적이 예상과 달리 미스할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하락폭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다음 주나 2월 초부터 이제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예상과 다르게 예상이 중요하죠. 예상을 얼마 했는데 절대 금액이 아니라 예상과 다르게 시장과 예상과 다르게 기업 실적이 나왔을 때는 그 하락폭이 더욱 강해질 것이 이제 이게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 또 주말에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뉴스들을 찾아보시고 FM 가이드 같은 걸 찾아봐서 그 안에 실적 전망들을 꼭 보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애널들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건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는 그러한 좀 뭐라 할까요? 집중된 그런 주말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가이드라인이 FOMC 미팅에서 파웰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이 1년 취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페드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금리 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페드 쪽에서는 금리를 서서히 오르겠다,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파우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강력하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정치권하게 코드를 맞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 텐트럼 발작이 먼저 일어난 것 같은데 막상 FOMC 미팅 때 한 번 더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것인가? 그렇죠? 네. 미국이 저렇게 힘든다면 중국 쪽에서 한두 번 정도는 또 뭔가 G2 중에서 하나가 맞춰줘야 되는데 중국도 고민에 쌓일 것 같아요. 미국이 힘들고 금리를 올리는데 자기 쪽에서 내릴 수도 없고 돈을 풀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 쪽에 독박을 쓰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쪽에도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생각만큼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G1, G2가 전부 정치적인 요인, 그다음 올림픽이라는 요인, 다음에 자기 그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제 정책을 쓰는데 그 펀더멘탈에 기반하기보다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경기부양적이죠 정치적인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빠르게
이러한 테이퍼 텐트럼 발작 현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 문제는 신용 물량인데요. 이제 2,800이 깨지고 특히 기술주라든지 IT 이런 우리들이 많이 투자했던 성장주 쪽에서 하락이 온다면 신용 물량이 반드시 다음 주에 큰 매물 폭탄이 돼서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신용과 미수 물량인데 이게 나와야 바닥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위험한 그 트리거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여서 신용 물량 움직임에 크게 좀 신경을 쓰면서 다음 한 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 모든 악재를 내가 다 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취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나의 전략은 뭔가가 핵심이죠. 모든 악재가 다 나온 상황에서 추가 악재로 기업 실적 분야에서 마지막 카운트블을 날리고 있는데 주가의 70%가 실적의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회복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한 달이면은 모든 그 악재들이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생각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한 달보다 길게 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 예를 살펴보면 테이퍼링 시작 전 한두 달이 제일 크게 주식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 리스크 시기가 지나면 반등의 모습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반등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간과의 싸움이 남아있다. 이 시간과 싸움에서 현금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신용이나 미수로 사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빼야 될 분들은 상당히 충격에 쌓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 물량은 버티면 되는데 신용 투자는 문제는 신용 투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서 좀 팔아서 버티느냐 아니면 그대로 버티느냐 유불리가 다 있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의 현금과 70%의 버티기 전략이 제일 비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PT 할 때마다 30%의 현금과 70%로 버티는 전략, 이 전략을 여러분의 귀에 모시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 날 장이 막상 빠질 때 30% 현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반등이 월요일 아침 시작하자마자 크게 하락할 땐 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좀 반등이 올라올 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그러한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이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미 하락했으나 관성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전망돼서 추가로 하락할 전망이 있어서 현금화 전략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오늘 아침 충격 속에서 저희 판단은 이 정도이며 다시 주말에 분석해서 월요일 아침에 전략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지 않지만 그래도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또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코비드 충격도 겪고 리만 브로더스 충격도 다 겪고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충격의 마지막에 그 한 1, 2주가 지금 그 기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이겨내는 그런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장을 대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여기저기 잘 살펴보시고 너무 마음도 불편하지 마시고 네, 자기가 투자했던 종목들 위주로 업종, 섹터, 여러 뉴스들 그리고 애널들의 자료들을 한번 잘 보시는 그러한 좀 집중된 그렇게 열공하는 그런 한 주가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